최근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은퇴할 것이냐는 팬의 질문에 미래는 알 수 없다며 이번 시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 전 컨퍼런스 인터뷰에서도 아직까지 재계약 대화는 없었어요. 미래를 좀 지켜볼까요? 라며 토트넘을 떠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 원래 손흥민 선수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맞이하는 10번째 시즌이자 현재까지 5경기에서 2골과 도움 2개를 기록 중이고 2번의 경기에서 MOM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팀 내 굳건한 에이스이자 주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토트넘 본체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걸까요? 그리고 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전술적으로 희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측면에서 활약하는 윙어지만 실제로는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공격수 유형이란 말이에요. 손흥민의 장점 역시 속도를 활용한 침투와 뛰어난 골 결정력 그리고 양발을 활용하는 이 중거리 슈팅이죠.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왔던 시기가 바로 2021-22 시즌 콘테 감독 밑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이거든요. 이때 당시 손흥민 선수는 리그 아니 유럽 최고의 피니셔로 평가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높은 수비 라인과 중원에 가담하는 풀백 그리고 넓게 벌리는 윙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3번째에 주목해봐야 돼요. 넓게 벌리는 윙어로는 대표적으로 잭 그릴리시가 있는데 이런 윙어들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안으로 드리블을 치며 몰고 들어가 크로스를 하거나 측면에서 볼을 지키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죠. 당연히 득점보다는 찬스 메이킹에 특화된 선수들이잖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공을 가졌을 때가 위협적이라기보다 오프 더 볼, 즉 볼이 없을 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순간적인 침투와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손흥민과 같은 측면 공격수, 즉 인사이드 포워드 스타일의 선수들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서 득점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측면의 넓은 공간을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메꿔준다는 거죠. 아니 레시포드도 한참 좋았을 때 보면 좌측의 루크쇼가 전방위적으로 레시포드를 받쳐줬기 때문에 둘의 시너지가 엄청났던 거잖아요. 또 메시는 알베스, 호나두는 마르셀로, 살라는 아놀드처럼 측면 공격수에게는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는 공격적인 풀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토트넘의 경우 우도기가 중앙으로 좁혀서 소위 말해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포워드가 아니라 와이드한 측면 윙어처럼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 역시 최근 손흥민 존에서의 득점이 매우 줄어들었던 이유에 대해 콘테 감독의 3-4-3 전술에서는 중앙으로 좁혀있는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공을 잡자마자 돌아서 슈팅을 때릴 기회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지난 시즌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며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원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기당 슈팅 2.6회를 기록했어요.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하는 시기에 90분당 2.56번의 슈팅을 때렸다는 걸 잘 생각해봤을 때 충분한 슈팅 기회를 보장받았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번 시즌은 솔라케가 영입되면서 측면으로 다시 위치를 옮겼고 그 결과 90분당 1.4회의 슈팅을 기록하며 확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론 이런 전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손흥민의 개인 폼 역시 정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2번째 이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선수는 260번의 스프린트를 가져가며 리그 전체에서 2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압박 역시 230회로 리그 1위의 기록이었죠. 이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서 토트넘의 강력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펼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윙어들의 전성기 하락세를 보면 31.9세로 전체 포지션 중 가장 빨라요. 그리고 현재 손흥민 선수가 32살임을 감안해보면 딱 기량 저하가 올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지금처럼 와이드하게 뛰다 보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 포지션의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면 대부분 이 나이 때에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 이후 역대급 먹튀가 되면 무너졌고 가레스 베일과 알렉시스 산체스 역시 30대 초반에 폼이 급격히 떨어졌죠. 심지어 손흥민과 같은 9위 라인 중 원탑이었던 네이마르 역시 사우디로 이적한 이후 폼이 완전히 떨어졌다고요. 지난 시즌까지 EPL 킹이었던 모하메드 살라마저도 이번 시즌 경기력은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진짜 에이징 커브 온 거 아니야? 라는 팬들의 우려도 낳고
있어요. 이렇게 윙어들의 전성기가 빠르게 저무는 이유는 바로 근육에 있거든요. 근육은 지구력을 담당하는 빨간 근육, 그리고 순간적인 힘과 속도를 내는 하얀 근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빨간 근육이 서서히 퇴화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 하얀 근육은 30살이 되면 한꺼번에 퇴화되거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지금처럼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폼은 더 떨어지고 에이징 커브도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건 손흥민의 경기력 역시 지난 시즌보다는 떨어져 있어요. 득점과 슈팅, 박스 안에서 볼터치 모두 지난 시즌 대비해서는 낮은 기록이니까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에이징 커브에 취약한 이유는 바로 아시아로 오가는 비행이 매우 작기 때문인데요. 장거리 비행은 선수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잖아요. 당연히 시차 적응으로 인한 피로는 물론이고 이게 누적이 되면 컨디션 회복이 늦어지는 제트레그, 시드롬이라는 만성휴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A매치 소집을 위해서 22만 3,637km를 비행기를 타면서 이동했고 비행기 안에서만 300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지난 9월 역시 오만가의 월드컵 예선 이후 펼쳐진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와 코벤트리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력적으로 부진했고 슈팅 역시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더 노쇠하고 오기 전에 앞으로 1, 2년간이 트로피를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더 나이가 들어서 폼이 떨어진다면 이 우승이 가능한 정상급 팀으로의 이적도 매우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팀에 가더라도 주전으로 뛸 가능성 역시 매우 줄어들겠죠. 그런데 손흥민 특성상 매 라운드 매 경기 활약하면서 팀을 정상에 올려놓고 싶은 욕심이 매우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토트넘에서는 그게 어려워 보이고 만약 본인이 정말 우승을 원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주전 경쟁을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클래스의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전드 굴리트가 손흥민에 대해 남긴 코멘트가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었죠. 커리어의 끝은 결국 트로피예요. 토트넘 팬들은 행복하겠지만 손흥민 본인은 정말 행복할까요? 선수 커리어 내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을 지원해드리고요. 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980억 이상의 가입비를 지원한 오늘의 PPL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심칩까지 변경했을 때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드린다고 하는데요. 무료의 모든 걸 설치당하를 지급해드린다고 해요.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거나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 3초 견적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보세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기적적으로 올라갔던 토트넘은 우승을 노리는 클럽으로 발돋움할 줄 알았지만 이후 성적은 매우 들쑥날쭉했죠.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리그 탑급 공격진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시즌 동안 2021-22 시즌을 제외하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실패했었잖아요. 최근 토트넘 순위만 보면 더 이상 우승 경쟁을 하는 클럽이 아니라 중상위권 클럽에 가까워 보이죠. 특히나 지난 시즌 후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나친 전술 고집으로 후반기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챔스 진출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 시즌 역시 전술적으로 수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좋지 않은 경기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다면 아마 커리어의 마지막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최소 2년의 재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년 안에 토트넘이 트로피를 따낸다? 정말 양보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레이스에 토트넘이 참여한다? 사실 어렵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에 해리 케인의 미넨으로 보낸 선택이 이 레비 회장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보여졌거든요. 명망이는 무리뉴, 콘테 등을 데려오며 우승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고 케인을 내보내면서 당분간은 우승권 경쟁에서 멀어지더라도 그 돈으로 젊은 선수들을 사서 리비딩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여름에 루카스 베리발과 아치 그레이, 윌슨 오도베르와 도미니크 솔랑케를 영입했고 내년 1월에는 양민혁까지 합류하는데요. 솔랑케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선수는 모두 21세 이하로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판다벤과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리고 유망한 자원들을 많이 영입했었죠. 어리고 유망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토트넘의 베스트 11 중 리그 최상위권인 맨시티와 아스날에서도 선발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가 과연 누가 있나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리비딩 하는 건 알겠는데 1, 2년 안에 우승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말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2015년 아시안컵 결승, 심지어 규모가 작은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도 우승에 실패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 슬퍼했었죠. 물론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서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레전드로 팬들 앞에서 은퇴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겠지만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손흥민 선수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정말 꾸준하게 말했어요. 이번 시즌은 우승이 가장 큰 목표예요. 트로피를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할 거니까요. 라며 이제는 우승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말 강력하게 표출했어요. 커리어 막바지에 접어들며 한 시즌이 정말 소중한 손흥민 입장에서는 트로피를 원하고 있다면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FA를 풀린다면 과연 어느 팀에 갈지 벌써부터 궁금해하고 있어요. 노장 FA 영입에 활발한 세리에아와 페란과 아파테같이 서브 윙어들이 부진한 바르셀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부터 드렸던 미국이나 사우디 얘기도 있죠. 현재 재계약 상황을 보면 손흥민 선수 말처럼 뚜렷한 대화와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21위라는 대기록까지 세우면서 이제는 EPL 리빙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 진짜 국뽕 다 빼고 팬으로서 트로피를 당연히 들면 좋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